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고요. 옆자리에 오디오 평론가 오순영님 또 모셨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재밌게 소개할 수 있는 소재가 중고 오디오 추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정적으로 중고 매물에 대해서 추천 및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하는 것과 몸이 그대로 따라주지는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중고를 추천하는 방식의 포맷이 아직 완벽하게 결정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뭔가 좀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중고 제품들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 찾아보셨죠? 네. 네. 그 짧게 얘기하면 중고 자체를 이렇게 검색해 보는 걸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오디오 파일 재밌죠, 재밌죠. 이야, 나왔네. 살 것도 아니면서 다 사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사보고 싶어요. 비슷할 거예요, 오디오 파일들은. 근데 이게 일종의 아이쇼핑이랑 거의 효과가 비슷해요. 사실 100만 원을 샀다가 한 5만 원 손해 보고 바로바로 누가 매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여러 가지 진짜 다 사서 써보고 싶어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많이 써보면은, 내가 써본 제품이 이제 중고 눈래가 나오면 조금 관심이 좀 덜해지는데, 쓸 게 더 많은, 아직 안 써본 게 더 많은 그런 상황에서는 야, 요거 그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야지 하고 잠이 드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엔 이게 이제 그 재미로 장터 검색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가 보이시나요? 다른 채널까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네. 좋은 제품들 엄청 많이 보여요. 요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좋은 제품들 엄청 많이 보이고, 제 눈에 보이는 것도 꽤 많아요. 예, 일단은 이게 이틀치 검색한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팔렸을 물건이 대부분이겠죠. 이틀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되면 팔려버릴지도 몰라요. 보통 일주일에 가요. 지금 이 영상이 등록되는 날짜가 내일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걸로는 지금 일단 탄노의 에딘버러가 지금 380에 나와 있고요. 제가 일단 착착착착 한번 불러볼게요. 네. 착착착착 먼저 리스트를 한번 불러보고 이야기를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요. 시모오디오 700i가 620에 올라와 있고요. 에볼루션. 티악 VRDS 25X가 80만 원. 80만 원 이거 지금 상태 괜찮으면 정말 사야 돼요. 반갑네. 왜 그러면 얘네들이 사실 어차피 이제 DAC 성능은 떠나서 뭔가 트랜스포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요즘 CDP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써도 남는 제품이죠. 그렇게 썼을 때 완성도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폰 타보가 240. 타보. 이거는 말할 나위 없는 제품인데 캐프 LS50이 검정색 버전이 80만 원에 올라와 있는 게 있고요. 파이오니아 거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지금 N50A하고 70A하고 올라와 있는 거 있고, 네임 유니티 아톰을 엊그저께 사셨는데 성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더 좋은 거 사겠다고 새 거를 그냥 박스만 까보고 220에 내놓으셨어요. 이건 진짜 새 거인 거죠. 진짜 새 거인 거죠. 그런 걸 사야죠 이제. 그리고 엠피온 아르곤 3S가 135. 3S면은 뒤에 우퍼 따로 달려 있는 거거든요. 뒤에 패시브 우퍼가. 그 제품이구나. 되게 고성능 제품이에요. 그리고 시모디오 600i 버전 2도 나와 있네. 시모디오는 메모리 많네요. 지금 600i 버전 2가 410만 원. 이거는 판매 완료됐다네요. 최상위들이 나와 있구나. 네, 판매 완료가 됐다 그러고, 바노디오 불세 2가 지금 클럭 업그레이드한 게 360에 나와 있습니다. 알투아 레더 타입 DAC죠? 지금 척척척척 부르자면은 제가 지금 척척척척 부르자면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저 준비하신 거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일단은 리스트만. 저도 한 이틀 검색해봤는데 딱 4개 정도만 눈에 들어오는 게, 어차피 거기는 들어오는 걸 다 하면은 한 20-30개도 모자랄 되겠지만 일단 좀 눈에 띄는 게 조금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하베스 P3 ESR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긴 한데 그냥 한 번쯤은 무조건 써볼 만한. 신품은 좀 비싸니까 중고가 좀 어쩌다 좀 싸게 나오면 그게 좀 눈에 들어온다는. 한 번쯤은 써볼 만한 제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보다 좀 비싼 제품이지만 2010년 제품, 그때쯤 출시됐던 제품인데 윌슨 베넷의 AGT C6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액트라고도 많이 부르죠. 네, 그래서 이게 제품의 그 회사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거의 거의 맨 나중 버전이에요. 엄청난 그 라인업에서 제일 비싼 버전 아닌가요? 제일 비싸고 광대역이고
톨보이 스피커고요. 톨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 이게 2010년 버전이에요? 그러면 10년 된 거네요 지금? 대략 그 전후에서 출시가 됐어요. 네. 그럼 얼마 안 된 거네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아마 생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윌슨 브랜드 제품이 워낙에 하도 자주 업데이트가 되니까. 네. 그리고 파워 앰프 중에 이게 좀 특이해요. 쿼드 2에 40가 있어요. 쿼드 2 오리지널은 50년대 제품인데 240. 예. 네. 그거를 원래는 진공관 앰프. 그렇죠. KT66인데 그걸 KT88로 바꿔서 2000년대 초반에 만든 제품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 거의 6개월에서 6개월 좀 넘게 1년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1년 좀 안 되게. 가장 대표하는 명기 중에 명기죠. 240가 진공관을 KT88로 바꿨는데 그 진공관 앰프 나는 이거 정말 돈 많이 들이고 싶지 않고 KT88로 된 아주 제일 스탠다드를 사고 싶다. 그럼 쿼드 2를 저는 적극 추천하고요. 하여튼 이게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건 좀 그보다 이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 클라스의 2000년 초반 버전인 CA301이 있어요. CA301 파워 앰프죠. 파워 앰프 300W짜리. 그렇죠. 300W고 이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델타 시리즈나 그 뒤에 이제 100, 200, 300, 400 나가는 그 시리즈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인데 그 저 뭐야 레버 앞에 앞에인가 달리고 뒤에인가 이렇게 저 줄무늬 이렇게 가 있는 거 맞죠? 가로로 줄이가 있고 나중에 이제 이미지가 이제 여기 편집할 때 올라오겠지만 네. 200미터는 그냥 페이스 리프트만 했어요. 디자인만 바꿨는데 300하고 400은 회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뒤에 일자 붙은 게 완전히 굉장히 성능이 많이 바뀌고 소리도 좀 많이 바뀌어 있고 400은 좀 집에 좀 과하고 크기도 큰데 엄청나게 커요. 크죠? 그렇죠? 네. 301이 딱 저기고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소리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이거의 사실은 끝판왕이 350이라고 이렇게 아주 슬림했던 350 CA350M이라는 모노블럭이 있었어요. 국내에 몇 대 안 풀려가지고 사기가 아무리 찾아도 살 수가 없었는데 그걸 대신할 만한 제품이 301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그게 보이길래 너무 반갑더라고. 네. 가격도 싸요. 한 300만 원 초반이면 살 수 있어요. 아직 있는 건 네. 물건이 아직 있는 있어요. 거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있어야 재미가 구매할 있죠. 수 있는 지금 구매가 가능해야 재미가 있죠. 어제 밤까지 있었어요. 예. 오늘 전화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이 예. 편집이 올라갈 때쯤 어떨지 예. 모르겠는데 준비 많이 하셨네. 아마 CA301은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지 확인을 하신 거예요? 가격까지 전화해서 물어봤다니까 누군지 정체 안 밝히고. 준비 제대로 하셨네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지 중고 장터에 이런 매물이 있다. 이제 알려드릴 수 그럼 있는. 오늘 그렇게 네 가지. 네, 그렇게 4개 추천. 그러면은 저는 몇 가지를 추천할지 아직 완벽하게 결정이 안 해가지고 그럼 먼저 준비한 네 가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다행히도 네. 재미있게도 그 준비하신 제품을 제가 아주 잘하는 제품들은 아니에요. 다행히도. 서로 세 개가 달라야 그게 재밌는 거죠. 그게 재밌는 거죠. 근데 제가 하베스는 제가 많이 써본 제품이에요. 하베스 뭐 요건 이제 P3SR이야 뭐. 가볍게 넘어가죠. 하베스는 많이 했잖아. 우리 들어보기도 했고. 소형 북쉘프 스피커의 스탠다드죠. 예. 3/5의 현대판. 그리고 뭐 3/5를 모른다고 해도 지금 살 수 있는 북쉘프에 그냥 가장 무난하고 질감 있는 소리를 들려주는 제일 적절한 모델? 근데 이제 사실상 3/5를 일종의 이제 그 복각이란 말이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델들이 많아요, 사실. 각 많죠. 브랜드별로. 근데 그런 제품들 중에 P3SR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일단 대역이 3/5가 미리 스탠다드를 제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역이 거의 똑같아요. 75에서 20kHz까지.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렇죠. 근데 3/5를 뭐 저때 저희도 같이 들어봤잖아요. 3/5가 그 BBC 스펙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그 슬로프가 특성 같은 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 대역들이 좀 특이한 개성이 있다고 치면 P3ESR은 BBC 규격에 상관없이 하베스를 그냥 매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좀 더 플랫하고 굉장히 글쎄 고역도 매끈하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성향도 반듯하게 뻗는 3/5의 성향은 그대로 유지시킨 사실 알란 슈가 참 이거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개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심지어 뭐 락을 너무 막 강하게 듣지 않는 그래도 다이나믹이 나오는 정도를까지만 들을 수 있는 락 음악 듣기에도 무난한 그런 하베스 스피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제품이 맨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일본 스테레오 파일지 메인 페이지로 2달 연속인가 나왔던가? 뭐 2달 연속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니 일본 스테레오 사운드. 스테레오 사운드. 예, 스테레오 파일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일본 스테레오 사운드에서 메인 표지 장식으로 나오고 굉장히 그쪽에서 밀더라고요. 아, 이거 표지도 나왔었구나. 네, 네, 표지로 나왔었어요. 되게 멋지게 나왔었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던 제품이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듣기에는 되게 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모범생이다. 그렇죠. 굉장히 모범생이다. 그렇다고 뭐 모니터적이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모범생이라는 표현이 항상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범생이에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들릴 수도 있죠. 굉장히 깔끔단정해요. 그리고 좀 그 군더더기가 없이 제가 느끼기로는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앰프 매칭은 좀 볼륨감이 있는 애들하고 매칭을 하는 게 좀 좋겠다. 구동이 간단치는 않아요. 예, 너무 소리가 깔끔단정하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생긴 거에 비해서는 좀 얌전 떠는 애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자기 공간 따라서 소출력으로 들어도 그만큼의 소리가 나오고 사실은 조금 헤비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간이 좀 된다면 그렇게 해서 큰 음량으로 듣기에도 괜찮아요. 기왕이면은 좀 좋은 앰프를 못 쓸 것 같으면 TR 앰프보다는 진공관 앰프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진공관이 훨씬 잘 어울려요. 네. 훨씬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진공관이 좀 디자인도 예쁘고 간편하게 쓰기에는 그렇죠. 꼭 분명히 이게 가격은 이거 잘 모르시죠? 대충 알죠, 저도. 대충 그게 이제 최저 가격을 제가 검색한 건 아닌데 이거를 뭐 그냥 업체 전시품이라고 해서 195만 원? 아, 그럼 너무 비싸요.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중고 장터에서는 한 제가 보기엔 180까지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인기가 좋나?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네. 비싸죠. 왜냐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신품 자체가 대략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250 정도에 나오지 않아요? 아, 그래요? 더 넘나? 비싸네. 이게 비싼 제품이에요. 이게 은근히 비싸서 미국 출시 가격도 근데 230? 하베스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싼 거. 아, 그래요? 하베스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어떤 댓글이 달렸는데 저희가 예전에 중고 제품 추천기 얼마 전에 했을 때 하베스 HL5를 추천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계시는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아, 미국에서는 하베스가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한국에서의 하베스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 가격은 너무 싸다는 거예요. 딜러 가격을 많이 붙였나? 우리보다 쉬핑 거리가 가까운데. 미국이요, 우리나라보다 하베스 가격이 한 심지어 무슨 20% 30% 비싼 게 아니고요, 거의 50% 가까이 더 비싸요. 150% 가까이 더 비싸요. 그렇구나. 하여튼 이거를 중고를 사는 의미가 하베스 P3 ESR은 그거 신품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면은 뭐 여러 가지 효율이 맞는다. 뭐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내용이 길어지고요. 지금 길어졌어, 벌써. 일단 그럼 바로 제가 또 다음 제품 이야기를 할게요. 네. 윌슨 베넷이 제가 액트 뭐 북실프 스피커 같은 거는 써봤는데 엄청나게 고성능 스피커잖아요. C60. 네. C60이 이제 윌슨 베넷 시작은 ACT1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톨보이인데 나무를 섞어서 나무 재질로 들어가 있었고, 이거 아시겠지만 이 앞에 유닛 드라이버들은 다 이제 카본을 썼고요. 카본 섬유로 쓰는 건데 그거의 버전이 1, 2, 다시 ACT 그리고 C60 이렇게 나온 버전인데 이게 놀라운 게 ACT 그 윌슨 베넷이 고유의 성능이 다 그 ACT 버전에 다 들어가 있는데 높은 대역이 80kHz까지 올라가요. 슈퍼 트위터를 하나 붙여서. 아, 제일 위에 무슨 저 사탕 같은 슈퍼 트위터 하나 붙어 있네. 그 일본산 스피언가 하는 뭐 이게 약간 금색 톤 적인데 윌슨 베넷이 유명한 게 이 전부 그 트위터 드라이버를 반원형을 써요. 딱 그래서 뭐 세미스피어라고 특별히 부르는데 그 중에 자기 전부 다 내부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것만 일본에서 특주를 했어요. 그래서 대역이 80kHz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윌슨 베넷 자체가 드라이브 자체가 쉽지 않은 스피커인데 구동은 엄청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거는 여기도 여전한데 높은 대역이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저역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굉장히 고성능 스피커. 그렇죠. 트위터가 슈퍼 트위터로 높은 대역까지 올라가면 베이스까지 밸런스를 굉장히 유연하게 맞추는 효과가 있어요. 뭐 저도 좀 그 원리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는데 슈퍼 트위터를 얹으면 저역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우퍼 유닛이 170mm인데 얼추 계산해 보면은 6.8인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인치 정도 맞네. 원래가 윌슨 베넷이가 우퍼를 크게 쓰는 브랜드가 아니니까요. 네. 대신에 앰프를 좀 세게 써줘야 그렇죠. 되는 멀티로 쓰죠. 멀티로 쓰고 그러니까 차수를 나누고. 6.8인치면은 국내 가정에서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네. 예. 뭐 이렇게 저음이 펑펑 쏘여서 부담스러운 스피커는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스피커가 일단 뭐 윌슨 베넷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이브가 제대로 앰프가 제대로 했을 때 스피커가 싹 사라져요.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발론 같은 스피커랑 비교하면 아발론은 스피커가 똑같이 사라지는 건 똑같은데 굉장히 선명한 소리가 날라와요. 아주 가녀리고 그렇게 이제 음장형이라고 하면 윌슨 베넷이는 질감을 실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듣고서 아발론의 그런 사라지는 팬텀의 효과에다가 그 영국산 특유의 그 정전형 스피커의 어쿠스틱이 몰려와가지고 그게 이 저 윌슨 베넷이 ACT의 굉장한 제일 큰 차별화되는 특징인 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이 중고가 딱 1,000만 원쯤에 나왔어요. 윌슨 베넷이가 새거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져요. 비싼 스피커예요. 네. 왜냐하면 이 워낙 R&D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 소재 가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당시로서는 이런 소재와 이렇게 막 깎고 무슨 뭐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드는 스피커가 별로 없었죠. 그런 게 드물고 영국 정부 DTI라고 영국 그 산업행정부 막 여기서 기금을 다 쏟아 부어서 만든 거예요. 뭐. 그래서 중고 가격은 1,000만 원 딱. 딱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들고 내가 스피커를 하나 고성능을 사고 싶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아마티오마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똑같은 선상에서 얘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1,000만 원이면 괜찮은 가격이니까 사라 마라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윌슨 베넷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부피가 그렇게 큰 스피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클로저를 엄청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스피커, 그런 류의 고성능 스피커인데 제 느낌상으로는 1,00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000만 원 살 수 있는 최고의 스피커 중에 하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제품 또 이야기해 보죠. 쿼드 240 얘기를 할게요. 아까 소개했지만 쿼드 240가 진공관 앰프가 사실 KT88을 쓰면 그래도 푸시풀을 붙여서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진공관 앰프는 출력이 약해서 못 쓰겠다. 스피커를 쓸 수 있는 스피커가 몇 개 안 된다. 이러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사실 저기 관이 KT88이거든요. 제일 올라운드죠. 그렇죠. 힘도 좋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정전형 스피커를 구동하게 자기 자사제 그 쿼드 ESL을 구동하기 위해서 만든 앰프의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쿼드 2는 뭐 매니악한 아이템이에요. 50년대 제품이기 때문에 빈티지로 분류가 되지만 240를 새로 만든 거는 관도 새로 바꾸고 그거를 하도 좀 최신형 조금 새롭게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가격이 정말 싸요. 이게 그리고 처음에는 중국산으로 만들다가 영국에서 제작을 했어요. 뭐 그게 어디까지를 만들고 반제품으로 이송이 돼서 뭐 영국에서 완성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메이드 인 UK란 말이야 이게. 예. 240가 중고에서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뭐 편리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편리하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파워앰프만 따로 팔질 않아요. 대부분 프리앰프랑 거의 제짝처럼 쫓아다녀요. 거의 오리지널 매칭.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리앰프를 굉장히 좋은 프리앰프를 여기다가 물리면은 뭐 또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그거예요. 사실상 이 앰프가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비싼 앰프는 아닌데 싸요. 거의 그 전설적인 명기잖아요. 전설적인 명기 치고는 다시 이제 새롭게 뭐라 그러죠? 뭐 레플리카라고 할 수도 있고 재출시를 한 거죠. 그렇죠. 재출시를 해도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받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딱히 비싼 프리앰프를 물리기도 좀 그래요, 뭔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짝으로 딱 쓰면 가장 좋은. 그렇죠. QC24라는 프리앰프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프리앰프도 따로 띄워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프리앰프 성능은 화이트 노이즈나 기타 이 크로스톡 같은 데 굉장히 약해요. 프리앰프는 그냥 거의 셀렉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파워앰프랑 소리가 똑같게 만들었어요. 대신 밸런스를 딱 맞춰 놓은 거죠. 그렇죠. 프리앰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고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그냥 파워앰프 가격으로 사세요. 사시고 프리앰프를 나중에 본인이 쓰고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지만 괜찮은 아주 정숙한 프리앰프를 하나 붙이면
파워앰프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콘셉트를 잘 맞춰야 되겠지만 소리 성향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전형적인 KT88의 소리예요. 적당히 두툼하고 힘도 있고 파워풀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간이 아주 넓지 않으면 못 울리는 스피커들 없어요. 웬만한 아마 베이스도 잘 울리고. 영국제 제법 대형급 스피커들하고도 잘 맞죠. 그렇습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맥킨토시 MC275, 240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시 이제 같이 이제 경쟁하던 모델이었던 거죠.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그 도톰한 KT88 특유의 질감 이걸 살려주면서 그거보다 출력이 조금 그렇게 과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W고요. 부드러운 맛도 적당히 그렇지, 있고 그렇지. 도톰한 맛도 적당히 있고 그렇죠. 중저역도 중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무게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이나믹도 좋은데 특히 저임피던스로 뚝 떨어지는 막 2호음까지 떨어지는 그런 스피커들의 최고예요. 이 제품은 전설적인 명기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오디오 할 때부터 꾸준하게 명기로 이렇게 봐왔던 제품이고 제가 이거 가격 혹시 합쳐서 300. 300. 아, 훌륭하죠. 그러니까 파워앰프 가격으로 세 사라진 덩어리에 거예요. 300. 두 덩어리. 아, 그렇지. 세 덩어리죠. 세 덩어리죠. 모노블록이니까. 프리까지. 야. 제가 이거 쓸 때 여기다가 사실은 캐리의 SLP 98P라고 꽤 좋은 프리를 썼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프리 가격이 파워앰프랑 전체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만 얼마나 오래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300이면 진짜 가격 잘 나가는 거. 훌륭합니다. 이건 오히려 어디서 구경할 수 있으면 불량의 제품도 거의 없어요. 바로 구에다가 하나 아마 일단 불량이어도 고치기도 쉬울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관이 불량인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왔던 제품들은 고치기가 쉬웠어요. 구조가 단조로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쿼드 2는 그 정도 하고요. 마지막 제품. 하나 더 소개를 더 하자면 그 클라스A 이제 2000년 초비기 모델인데 CA301 클라스A가 저는 글쎄 이 다이나믹 스피커라고 표현하죠. 좀 소리를 굉장히 이제 30대 시절에 쿵쾅거리는 소리를 좋아할 때 그때 그런 스피커를 울려 들을 게 좀 소리가 좀 강하더라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울려줄 앰프를 찾다 보면 꼭 정답이 몇 개 없어요. 크렐하고 클라스A 이 정도예요. 근데 클라스의 초기 300, 200 이런 제품들은 조금 캐나다 앰프 특성답게 약간 좀 거친 맛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도 조금 투박한 거를 앞으로 매끈하게 이렇게 가로줄이 이제 블랙도 좀 섞어가지고 만든 버전이 디자인이 굉장히 우아해진 게 이제 뒤에 일자 하나씩 붙인 201, 301, 401 이런 거였는데 200하고 201의 사이 저기는 페이스리프트만 거쳤지 내부는 똑같다고 했었고요. 301, 401은 내부 회로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소리가 약간 연마된 소리가 나요. 이게 저도 클라스에도 써보고 이 당시에 뭐 마크 리빈슨, 패스, 그 크렐 다 그 시절 그때 제품들이잖아요. 제품들이에요. 근데 사실 클라스가 마크나 패스나 크렐 이쪽보다는 인기가 좀 덜했어요. 조금 다르죠. 네, 메이저는 근데 메이저급은 아니니까. 저도 써보면은 굉장히 중립적인 소리 그리고 힘도 좋은 소리. 훌륭했어요. 힘도 좋으면서 중립적인. 근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소리라고 하면은 제 느낌상으로는 패스하고 마크 리빈슨의 그 중간 어디쯤? 비슷한, 예, 딱 적당한 그쵸?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힘은 되게 좋은데 가격에 비해서 힘은 되게 좋은데 약간 좀 밋밋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매끈하거나 너무 또 날카롭지 않고 한 중간쯤 되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저도 이제 오히려 요즘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인티앰프만 쓰지 말고 재미있게 그러니까 일단은 좀 구동이 힘든 스피커를 쓸 거면 앰프부터 좀 해결을 좀 하고 가자. 힘 좋은 앰프부터. 근데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들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좀 간편하게 끝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파워 앰프들 좀 써보는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클라세가 일단은 참 중립적이면서도 힘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뭐 크렐이나 이런 쪽에서 느껴지는 좀 그런 까칠하고 좀 너무 좀 드센 이런 느낌이 없는 좀 밸런스감이 좋고 좀 그렇습니다. 유연하고 그런 매끈한 소리를 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앰프였다.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90년대에 마크 리빈슨 크렐이 서로 경쟁하듯이 비슷한 시기에 마크는 331, 332, 333 시리즈를 내놨고 크렐은 이제 KSA 100, 200, 300S 이걸 내놨던 거의 라이벌 관계에 있던 시절을 막 지나서 클라스도 비슷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100, 200, 300, 400까지 만든 거죠. 소리 성향이 마크하고 비슷해요. 근데 마크에 밀린 거고 이런 얘기까지 굳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크에 밀린 거고 어찌됐든 마크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마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드센 소리가 좋으면 남성적인 소리가 좋은 사람들은 크레를 사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조금 벤치마킹한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여튼 스피커 드라이브력은 지금 사도족 같고 뭐 주기표 대표 항상 추천할 때 스피커들은 쉽게 울리는 거 이제 추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새 스피커들이 이렇게 쉬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출력이나 뭐 이렇게 드라이브가 이렇게 많이 드라이브 파워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올인원으로도 스피커를 울릴 수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과거 스피커들 90년대나 2000년 초반 스피커에는 이런 앰프들이 아까 추천하신 막강해요. 스피커 있잖아요. 그 뭐 저 ACT, 윌슨 베네시 예. 같은 거 거기에 그런 딱이에요. 딱이에요. 그런 거 소리 내려면은 인티앰프 같은 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안 되죠. 안 움직이고요. 꼼짝도 안 하고. 네. 하여튼 거기에 맞는 앰프고요. 가격이 300이면 사요. 이것도 파워 앰프인데 300이고 300 맞아요. 400만 원 초반. 그래서 여기에 또 프리앰프를 290에 사면은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10만 원 더 깎아서. 그 정도 훌륭하고 뭐 그거는 이제 가서 현금을 들고 가시면 네.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씩은 조정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이제 그건 이제 그 얼라원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파워 앰프를 200만 원대 살 수 있다고 하면 아주 그냥 해피한 일이죠. 아유 뭐 바랄 게 없죠. 200만 원대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가셔야 돼요. 그건 이제 본인의 능력이에요. 본인이 가서 그건 이제 본인 능력이에요. 갖고 계신 분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어떻게 기분 좋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얼마든지 이제 플렉서블 합니다. 무거운 제품이라 배달까지 해달라고 하면 300 달라고 하겠다. 차 들고 가가지고 제가 가져갈 테니까 290 해달라 예를 들어서. 자, 하여튼 그런 제품이 저는 오늘 거기까지 그게 제 눈에 띄었습니다.